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전쟁터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재충전하는 안식처이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를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단단한 행복을 키워나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 속에도 늘 평화와 질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이불을 정리하는 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향한 정갈한 다짐입니다. 밤새 흘린 땀과 기운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둘째는 저녁까지 이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흐트러진 이불 속으로는 언제든 쉽게 몸을 던지고 싶어지지만 호텔처럼 각 잡힌 침구를 보면 함부로 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루를 살아낸 뒤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 셋째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포근한 기쁨입니다. 잘 정돈된 침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날을 위한 다정한 환대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이 방에 들어섰을 때 잘 정돈된 잠자리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주방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향하는 주방의 개수대는 늘 비어있고 깨끗합니다. 전날 밤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해둔 덕분입니다. 개수대는 그릇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건조되는 공간이라는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씻어 엎어두는 습관은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세미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짜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투명한 후크에 걸어 바짝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수세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행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다고 할 만큼 센티미터를 재어 설치한 고리에 걸어두는 것은 이생을 위한 철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새 마른 행주와 수세미를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의 살림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물을 마시고 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수기와 컵 수납 공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컵들은 저녁에 다시 깨끗하게 씻어 말리고 아침이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단순한 과정이 집안 전체에 차분한 질서를 부여합니다. 마치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조용해지는 교실처럼 말입니다. 오랜 관사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하고 질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든 새로 지은 집이든 중요한 것은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곳을 채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망가뜨리거나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최상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때 몸에 밴 정리의 습관들은 지금의 집에서도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청소 도구 하나하나에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틈새 솔은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사이처럼 때가
끼기 쉬운 곳을 위한 맞춤 도구입니다. 레몬을 담가 만든 소주를 뿌려 닦아내면 기름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국이나 카레를 식힐 때는 작은 부채 하나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선풍기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아이들이 먹기 좋은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굵은 소금. 저마다 쓰임새가 다른 천연세제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 통에 물때 제거용, 과일, 채소 세척용처럼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도를 헷갈려 검색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굵은 소금은 도마를 소독하거나 해산물을 씻을 때 유용하게 쓰기에 아예 별도의 통에 담아두고 사용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약 파우치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연고 등을 유통기한과 함께 소분하여 파우치 하나에 모두 담아두는 것입니다. 명절에 귀성길에 오를 때나 주말에 캠핑을 갈 때 이 파우치 하나만 챙기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구급 상자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이 집의 냉장고는 조금 특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베란다 공간에 2대의 냉장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선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오히려 서늘한 베란다는 양파나 감자 같은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마치 나만 아는 비밀 식료품 저장고처럼 이 공간은 이제 집에서 가장 아늑하고 효율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살림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먹다 남은 묵은지는 깨끗이 씻어 시판 동치미 육수를 부어두기만 하면 며칠 뒤 아이들도 잘 먹는 맵지 않고 감칠맛 나는 백김치로 변신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잘라내는 딱딱한 밑동, 김치 꽁다리는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대여섯 개가 모이면 잘게 다져 볶음밥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늘 음식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남았다면 입구를 열어 냉장고 한쪽에 두어보세요. 놀랍게도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냉장고의 잡냄새를 흡수하여 탈취제 역할을 해줍니다. 닭고기 잡내를 우유로 잡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우유는 나중에 그대로 버리면 됩니다. 우리 엄마들에게는 기운이 넘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살림의 지혜는 바로 기운 좋은 날에 나가 힘든 날의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에 있습니다. 비빔국수나 무침 요리의 만능으로 쓰이는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기운이 날 때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냉동해둡니다. 이렇게 준비해둔 음식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나를 구해주는 구원투수가 되어줍니다. 냉동실에 소분해둔 데친 시래기 한 팩은 바쁜 저녁, 육수에 된장만 풀면 다른 재료 없이도 시원하고 깊은 맛의 된장국을 10분 만에 완성시켜줍니다. 김장철에 남은 양념을 얼려두었다가 파나 무만 사서 버무리면 손쉽게 파김치나 깍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메뉴판에는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요리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선택이지만 스스로 메뉴를 정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는 단지 저녁 식사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소통 방식이자 즐거운 일과가 됩니다. 빨래는 매일 합니다. 그렇기에 커다란 빨래 바구니는 필요 없습니다. 온 가족의 빨래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으고 매일 흰 빨래와 색깔 빨래로 나누어 세탁하고 건조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언제나 조용히 돌아가며 집안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는 반드시 빗자루로 먼저 바닥을 씁니다. 학창 시절 쓰던 것과 비슷한 값싼 빗자루 하나가 청소기의 수고를 크게 덜어줍니다. 머리카락이나 굵은 먼지를 미리 쓸어내면 청소기는 더 깊숙한 곳에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청소기 소리가 부담스러울 때도 빗자루가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재활용품은 따로 통을 두지 않고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일 버릴 수 있는 아파트의 환경 덕분에 쌓아둘 필요가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방은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외투를 벗으면 스스로 걸 수 있도록 낮은 행거를 마련해 주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거울을 달아주어 스스로 씻고 단장하는 즐거움을 알게 했습니다. 아이들 방 한쪽에는 난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확장 공사로 인해 조금 추웠던 방이 텐트 하나로 아늑하고 따뜻한 아지트로 변신했습니다. 모기 잡는 기능이 있는 작은 전구를 달아주니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기지라며 무척 좋아합니다. 한때 거실을 압도했던 책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책장에는 지금 당장 읽을 책, 앞으로 읽을 책, 아이들 연령에 맞는 책만 남겨둡니다. 아이들이 손이 잘 닿는 아래 칸에는 아이들 책을, 위 칸에는 어른들의 책을 둡니다. 책장에도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져오는 수많은 작품과 활동지들, 그 모든 것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노력과 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은 학년별로 파일에 정리하여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소중한 추억의 타임캡슐이 될 것입니다. 살림은 저에게 성장이었습니다. 어리고 잘 모른다는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자격지심이 오히려 살림과 정리를 통해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루틴이 잡혀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잦은 이사와 낯선 환경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공간이 정돈되지 않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의 피로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밖에서 겪는 힘듦이 집에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곳에 살든 내가 준비되고 나만의 루틴을 잘 만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을. 물건이 아주 적은 미니멀 라이프는 아닐지라도 모든 물건에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 살림의 철학입니다. 잘 개어진 수건, 떨어지지 않게 채워진 세제와 간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살핌과 손길로 자라왔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소리 없는 살림 역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살림이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전쟁터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재충전하는 안식처이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를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단단한 행복을 키워나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 속에도 늘 평화와 질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이불을 정리하는 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향한 정갈한 다짐입니다. 밤새 흘린 땀과 기운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둘째는 저녁까지 이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흐트러진 이불 속으로는 언제든 쉽게 몸을 던지고 싶어지지만 호텔처럼 각 잡힌 침구를 보면 함부로 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루를 살아낸 뒤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 셋째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포근한 기쁨입니다. 잘 정돈된 침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나를 위한 다정한 환대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이 방에 들어섰을 때 잘 정돈된 잠자리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주방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향하는 주방의 개수대는 늘 비어있고 깨끗합니다. 전날 밤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해둔 덕분입니다. 개수대는 그릇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건조되는 공간이라는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씻어 엎어두는 습관은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세미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짜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투명한 후크에 걸어 바짝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수세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행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다고 할 만큼 센티미터를 재어 설치한 고리에 걸어두는 것은 이생을 위한 철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새 마른 행주와 수세미를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의 살림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물을 마시고 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수기와 컵 수납 공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컵들은 저녁에 다시 깨끗하게 씻어 말리고 아침이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단순한 과정이 집안 전체에 차분한 질서를 부여합니다. 마치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조용해지는 교실처럼 말입니다. 오랜 관사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하고 질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든 새로 지은 집이든 중요한 것은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곳을 채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망가뜨리거나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최상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때 몸에 밴 정리의 습관들은 지금의 집에서도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청소 도구 하나하나에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틈새솔은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사이처럼 때가 끼기 쉬운 곳을 위한 맞춤 도구입니다. 레몬을 담가 만든 소주를 뿌려 닦아내면 기름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국이나 카레를 식힐 때는 작은 부채 하나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선풍기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아이들이 먹기 좋은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굵은 소금, 저마다 쓰임새가 다른 천연세제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 통에 물때 제거용, 과일, 채소 세척용처럼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도를 헷갈려 검색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굵은 소금은 도마를 소독하거나 해산물을 씻을 때 유용하게 쓰기에 아예 별도의 통에 담아두고 사용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약 파우치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연고 등을 유통기한과 함께 소분하여 파우치 하나에 모두 담아두는 것입니다. 명절에 귀성길에 오를 때나 주말에 캠핑을 갈 때 이 파우치 하나만 챙기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구급 상자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이 집의 냉장고는 조금 특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베란다 공간에 2대의 냉장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선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오히려 서늘한 베란다는 양파나 감자 같은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마치 나만 아는 비밀 식료품 저장고처럼 이 공간은 이제 집에서 가장 아늑하고 효율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살림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먹다 남은 묵은지는 깨끗이 씻어 시판 동치미 육수를 부어두기만 하면 며칠 뒤 아이들도 잘 먹는 맵지 않고 감칠맛 나는 백김치로 변신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잘라내는 딱딱한 밑동, 김치 꽁다리는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대여섯 개가 모이면 잘게 다져 볶음밥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늘 음식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남았다면 입구를 열어 냉장고 한쪽에 두어보세요. 놀랍게도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냉장고의 잡냄새를 흡수하여 탈취제 역할을 해줍니다. 닭고기 잡내를 우유로 잡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우유는 나중에 그대로 버리면 됩니다. 우리 엄마들에게는 기운이 넘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살림의 지혜는 바로 기운 좋은 날에 나가 힘든 날의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에 있습니다. 비빔국수나 무침 요리의 만능으로 쓰이는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기운이 날 때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냉동해둡니다. 이렇게 준비해둔 음식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나를 구해주는 구원투수가 되어줍니다. 냉동실에 소분해둔 데친 시래기 한 팩은 바쁜 저녁, 육수에 된장만 풀면 다른 재료 없이도 시원하고 깊은 맛의 된장국을 10분 만에 완성시켜줍니다. 김장철에 남은 양념을 얼려두었다가 파나 무만 사서 버무리면 손쉽게 파김치나 깍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메뉴판에는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요리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선택이지만 스스로 메뉴를 정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는 단지 저녁 식사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소통 방식이자 즐거운 일과가 됩니다. 빨래는 매일 합니다. 그렇기에 커다란 빨래 바구니는 필요 없습니다. 온 가족의 빨래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으고 매일 흰 빨래와 색깔 빨래로 나누어 세탁하고 건조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언제나 조용히 돌아가며 집안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는 반드시 빗자루로 먼저 바닥을 씁니다. 학창 시절 쓰던 것과 비슷한 값싼 빗자루 하나가 청소기의 수고를 크게 덜어줍니다. 머리카락이나 굵은 먼지를 미리 쓸어내면 청소기는 더 깊숙한 곳에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청소기 소리가 부담스러울 때도 빗자루가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재활용품은 따로 통을 두지 않고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일 버릴 수 있는 아파트의 환경 덕분에 쌓아둘 필요가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방은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외투를 벗으면 스스로 걸 수 있도록 낮은 행거를 마련해 주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거울을 달아주어 스스로 씻고 단장하는 즐거움을 알게 했습니다. 아이들 방 한쪽에는 난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확장 공사로 인해 조금 추웠던 방이 텐트 하나로 아늑하고 따뜻한 아지트로 변신했습니다. 모기 잡는 기능이 있는 작은 전구를 달아주니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기지라며 무척 좋아합니다. 한때 거실을 압도했던 책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책장에는 지금 당장 읽을 책, 앞으로 읽을 책, 아이들 연령에 맞는 책만 남겨둡니다. 아이들이 손이 잘 닿는 아래 칸에는 아이들 책을, 위 칸에는 어른들의 책을 둡니다. 책장에도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져오는 수많은 작품과 활동지들, 그 모든 것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노력과 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은 학년별로 파일에 정리하여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소중한 추억의 타임캡슐이 될 것입니다. 살림은 저에게 성장이었습니다. 어리고 잘 모른다는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자격지심이 오히려 살림과 정리를 통해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루틴이 잡혀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잦은 이사와 낯선 환경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공간이 정돈되지 않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의 피로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밖에서 겪는 힘듦이 집에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곳에 살든 내가 준비되고 나만의 루틴을 잘 만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을. 물건이 아주 적은 미니멀 라이프는 아닐지라도 모든 물건에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 살림의 철학입니다. 잘 개어진 수건, 떨어지지 않게 채워진 세제와 간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살핌과 손길로 자라왔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소리 없는 살림 역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살림이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전쟁터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재충전하는 안식처이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를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단단한 행복을 키워나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여정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 속에도 늘 평화와 질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이불을 정리하는 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향한 정갈한 다짐입니다. 밤새 흘린 땀과 기운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둘째는 저녁까지 이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흐트러진 이불 속으로는 언제든 쉽게 몸을 던지고 싶어지지만 호텔처럼 각 잡힌 침구를 보면 함부로 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루를 살아낸 뒤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 셋째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포근한 기쁨입니다. 잘 정돈된 침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나를 위한 다정한 환대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이 방에 들어섰을 때 잘 정돈된 잠자리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주방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향하는 주방의 개수대는 늘 비어있고 깨끗합니다. 전날 밤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해둔 덕분입니다. 개수대는 그릇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건조되는 공간이라는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씻어 엎어두는 습관은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세미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짜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투명한 후크에 걸어 바짝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수세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행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다고 할 만큼 센티미터를 재어 설치한 고리에 걸어두는 것은 이생을 위한 철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새 마른 행주와 수세미를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의 살림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물을 마시고 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수기와 컵 수납 공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컵들은 저녁에 다시 깨끗하게 씻어 말리고 아침이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단순한 과정이 집안 전체에 차분한 질서를 부여합니다. 마치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조용해지는 교실처럼 말입니다. 오랜 관사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하고 질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든 새로 지은 집이든 중요한 것은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곳을 채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망가뜨리거나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최상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때 몸에 밴 정리의 습관들은 지금의 집에서도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청소 도구 하나하나에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틈새솔은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사이처럼 때가 끼기 쉬운 곳을 위한 맞춤 도구입니다. 레몬을 담가 만든 소주를 뿌려 닦아내면 기름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국이나 카레를 식힐 때는 작은 부채 하나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선풍기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아이들이 먹기 좋은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베이킹 소다, 구연산, 굵은 소금, 저마다 쓰임새가 다른 천연 세제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 통에 물때 제거용, 과일, 채소 세척용처럼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도를 헷갈려 검색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굵은 소금은 도마를 소독하거나 해산물을 씻을 때 유용하게 쓰기에 아예 별도의 통에 담아두고 사용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약 파우치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연고 등을 유통기한과 함께 소분하여 파우치 하나에 모두 담아두는 것입니다. 명절에 귀성길에 오를 때나 주말에 캠핑을 갈 때 이 파우치 하나만 챙기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구급 상자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이 집의 냉장고는 조금 특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베란다 공간에 2대의 냉장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선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오히려 서늘한 베란다는 양파나 감자 같은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마치 나만 아는 비밀 식료품 저장고처럼 이 공간은 이제 집에서 가장 아늑하고 효율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살림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먹다 남은 묵은지는 깨끗이 씻어 시판 동치미 육수를 부어두기만 하면 며칠 뒤 아이들도 잘 먹는 맵지 않고 감칠맛 나는 백김치로 변신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잘라내는 딱딱한 밑동, 김치 꽁다리는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대여섯 개가 모이면 잘게 다져 볶음밥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늘 음식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남았다면 입구를 열어 냉장고 한쪽에 두어보세요. 놀랍게도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냉장고의 잡냄새를 흡수하여 탈취제 역할을 해줍니다. 닭고기 잡내를 우유로 잡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우유는 나중에 그대로 버리면 됩니다. 우리 엄마들에게는 기운이 넘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살림의 지혜는 바로 기운 좋은 날에 나가 힘든 날의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에 있습니다. 비빔국수나 무침 요리의 만능으로 쓰이는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기운이 날 때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냉동해둡니다. 이렇게 준비해둔 음식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나를 구해주는 구원투수가 되어줍니다. 냉동실에 소분해둔 데친 시래기 한 팩은 바쁜 저녁, 육수에 된장만 풀면 다른 재료 없이도 시원하고 깊은 맛의 된장국을 10분 만에 완성시켜줍니다. 김장철에 남은 양념을 얼려두었다가 파나 무만 사서 버무리면 손쉽게 파김치나 깍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메뉴판에는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요리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선택이지만 스스로 메뉴를 정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는 단지 저녁 식사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소통 방식이자 즐거운 일과가 됩니다. 빨래는 매일 합니다. 그렇기에 커다란 빨래 바구니는 필요 없습니다. 온 가족의 빨래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으고 매일 흰 빨래와 색깔 빨래로 나누어 세탁하고 건조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언제나 조용히 돌아가며 집안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는 반드시 빗자루로 먼저 바닥을 씁니다. 학창시절 쓰던 것과 비슷한 값싼 빗자루 하나가 청소기의 수고를 크게 덜어줍니다. 머리카락이나 굵은 먼지를 미리 쓸어내면 청소기는 더 깊숙한 곳에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청소기 소리가 부담스러울 때도 빗자루가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재활용품은 따로 통을 두지 않고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일 버릴 수 있는 아파트의 환경 덕분에 쌓아둘 필요가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방은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외투를 벗으면 스스로 걸 수 있도록 낮은 행거를 마련해 주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거울을 달아주어 스스로 씻고 단장하는 즐거움을 알게 했습니다. 아이들 방 한쪽에는 난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확장 공사로 인해 조금 추웠던 방이 텐트 하나로 아늑하고 따뜻한 아지트로 변신했습니다. 모기 잡는 기능이 있는 작은 전구를 달아주니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기지라며 무척 좋아합니다. 한때 거실을 압도했던 책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책장에는 지금 당장 읽을 책, 앞으로 읽을 책,
아이들 연령에 맞는 책만 남겨둡니다. 아이들이 손이 잘 닿는 아래 칸에는 아이들 책을, 위 칸에는 어른들의 책을 둡니다. 책장에도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져오는 수많은 작품과 활동지들, 그 모든 것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노력과 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은 학년별로 파일에 정리하여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소중한 추억의 타임캡슐이 될 것입니다. 살림은 저에게 성장이었습니다. 어리고 잘 모른다는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자격지심이 오히려 살림과 정리를 통해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루틴이 잡혀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잦은 이사와 낯선 환경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공간이 정돈되지 않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의 피로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밖에서 겪는 힘듦이 집에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곳에 살든 내가 준비되고 나만의 루틴을 잘 만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을. 물건이 아주 적은 미니멀 라이프는 아닐지라도 모든 물건에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 살림의 철학입니다. 잘 개어진 수건, 떨어지지 않게 채워진 세제와 간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살핌과 손길로 자라왔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소리 없는 살림 역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살림이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전쟁터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재충전하는 안식처이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를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단단한 행복을 키워나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여정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 속에도 늘 평화와 질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이불을 정리하는 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향한 정갈한 다짐입니다. 밤새 흘린 땀과 기운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둘째는 저녁까지 이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흐트러진 이불 속으로는 언제든 쉽게 몸을 던지고 싶어지지만 호텔처럼 각 잡힌 침구를 보면 함부로 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루를 살아낸 뒤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 셋째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포근한 기쁨입니다. 잘 정돈된 침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나를 위한 다정한 환대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이 방에 들어섰을 때 잘 정돈된 잠자리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주방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향하는 주방의 개수대는 늘 비어있고 깨끗합니다. 전날 밤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해둔 덕분입니다. 개수대는 그릇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건조되는 공간이라는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씻어 엎어두는 습관은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세미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짜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투명한 후크에 걸어 바짝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수세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행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다고 할 만큼 센티미터를 재어 설치한 고리에 걸어두는 것은 이생을 위한 철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새 마른 행주와 수세미를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의 살림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물을 마시고 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수기와 컵 수납 공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컵들은 저녁에 다시 깨끗하게 씻어 말리고 아침이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단순한 과정이 집안 전체에 차분한 질서를 부여합니다. 마치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조용해지는 교실처럼 말입니다. 오랜 관사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하고 질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든 새로 지은 집이든 중요한 것은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곳을 채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망가뜨리거나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최상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때 몸에 밴 정리의 습관들은 지금의 집에서도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청소 도구 하나하나에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틈새솔은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사이처럼 때가 끼기 쉬운 곳을 위한 맞춤 도구입니다. 레몬을 담가 만든 소주를 뿌려 닦아내면 기름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국이나 카레를 식힐 때는 작은 부채 하나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선풍기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아이들이 먹기 좋은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굵은 소금, 저마다 쓰임새가 다른 천연세제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 통에 물때 제거용, 과일, 채소 세척용처럼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도를 헷갈려 검색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굵은 소금은 도마를 소독하거나 해산물을 씻을 때 유용하게 쓰기에 아예 별도의 통에 담아두고 사용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약 파우치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연고 등을 유통기한과 함께 소분하여 파우치 하나에 모두 담아두는 것입니다. 명절에 귀성길에 오를 때나 주말에 캠핑을 갈 때 이 파우치 하나만 챙기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구급 상자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이 집의 냉장고는 조금 특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베란다 공간에 2대의 냉장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선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오히려 서늘한 베란다는 양파나 감자 같은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마치 나만 아는 비밀 식료품 저장고처럼 이 공간은 이제 집에서 가장 아늑하고 효율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살림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먹다 남은 묵은지는 깨끗이 씻어 시판 동치미 육수를 부어두기만 하면 며칠 뒤 아이들도 잘 먹는 맵지 않고 감칠맛 나는 백김치로 변신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잘라내는 딱딱한 밑동, 김치 꽁다리는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대여섯 개가 모이면 잘게 다져 볶음밥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늘 음식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남았다면 입구를 열어 냉장고 한쪽에 두어보세요. 놀랍게도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냉장고의 잡냄새를 흡수하여 탈취제 역할을 해줍니다. 닭고기 잡내를 우유로 잡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우유는 나중에 그대로 버리면 됩니다. 우리 엄마들에게는 기운이 넘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살림의 지혜는 바로 기운 좋은 날에 나가 힘든 날의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에 있습니다. 비빔국수나 무침 요리의 만능으로 쓰이는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기운이 날 때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냉동해둡니다. 이렇게 준비해둔 음식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나를 구해주는 구원투수가 되어줍니다. 냉동실에 소분해둔 데친 시래기 한 팩은 바쁜 저녁, 육수에 된장만 풀면 다른 재료 없이도 시원하고 깊은 맛의 된장국을 10분 만에 완성시켜줍니다. 김장철에 남은 양념을 얼려두었다가 파나 무만 사서 버무리면 손쉽게 파김치나 깍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메뉴판에는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요리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선택이지만 스스로 메뉴를 정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는 단지 저녁 식사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소통 방식이자 즐거운 일과가 됩니다. 빨래는 매일 합니다. 그렇기에 커다란 빨래 바구니는 필요 없습니다. 온 가족의 빨래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으고 매일 흰 빨래와 색깔 빨래로 나누어 세탁하고 건조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언제나 조용히 돌아가며 집안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는 반드시 빗자루로 먼저 바닥을 씁니다. 학창시절 쓰던 것과 비슷한 값싼 빗자루 하나가 청소기의 수고를 크게 덜어줍니다. 머리카락이나 굵은 먼지를 미리 쓸어내면 청소기는 더 깊숙한 곳에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청소기 소리가 부담스러울 때도 빗자루가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재활용품은 따로 통을 두지 않고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일 버릴 수 있는 아파트의 환경 덕분에 쌓아둘 필요가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방은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외투를 벗으면 스스로 걸 수 있도록 낮은 행거를 마련해 주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거울을 달아주어 스스로 씻고 단장하는 즐거움을 알게 했습니다. 아이들 방 한쪽에는 난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확장 공사로 인해 조금 추웠던 방이 텐트 하나로 아늑하고 따뜻한 아지트로 변신했습니다. 모기 잡는 기능이 있는 작은 전구를 달아주니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기지라며 무척 좋아합니다. 한때 거실을 압도했던 책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책장에는 지금 당장 읽을 책, 앞으로 읽을 책, 아이들 연령에 맞는 책만 남겨둡니다. 아이들이 손이 잘 닿는 아래 칸에는 아이들 책을, 위 칸에는 어른들의 책을 둡니다. 책장에도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져오는 수많은 작품과 활동지들, 그 모든 것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노력과 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은 학년별로 파일에 정리하여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소중한 추억의 타임캡슐이 될 것입니다. 살림은 저에게 성장이었습니다. 어리고 잘 모른다는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자격지심이 오히려 살림과 정리를 통해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루틴이 잡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잦은 이사와 낯선 환경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공간이 정돈되지 않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의 피로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밖에서 겪는 힘듦이 집에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곳에 살든 내가 준비되고 나만의 루틴을 잘 만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을. 물건이 아주 적은 미니멀 라이프는 아닐지라도 모든 물건에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 살림의 철학입니다. 잘 개어진 수건, 떨어지지 않게 채워진 세제와 간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살핌과 손길로 자라왔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소리 없는 살림 역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살림이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전쟁터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재충전하는 안식처이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를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단단한 행복을 키워나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여정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 속에도 늘 평화와 질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이불을 정리하는 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향한 정갈한 다짐입니다. 밤새 흘린 땀과 기운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둘째는 저녁까지 이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흐트러진 이불 속으로는 언제든 쉽게 몸을 던지고 싶어지지만 호텔처럼 각 잡힌 침구를 보면 함부로 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루를 살아낸 뒤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 셋째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포근한 기쁨입니다. 잘 정돈된 침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나를 위한 다정한 환대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이 방에 들어섰을 때 잘 정돈된 잠자리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주방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향하는 주방의 개수대는 늘 비어있고 깨끗합니다. 전날 밤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해둔 덕분입니다. 개수대는 그릇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건조되는 공간이라는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씻어 엎어두는 습관은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세미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짜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투명한 후크에 걸어 바짝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수세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행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다고 할 만큼 센티미터를 재어 설치한 고리에 걸어두